안녕하십니까. 성교육 전문 강사 최형자입니다.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떠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더 아픈 마음입니다. 아마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떠나고 싶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니어 TV에서 준비해 보았답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이제 사연을 주신 분은 3년 전에 완강기를 맞이해서 이제 남편하고의 성생활은 너무 이제 질통증과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남편하고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없을 때에 남편은 다른 15살이나 어린 연하의 여자랑 사귀고 있었던 거죠. 아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먼저 떠나고 싶어서 그러면은 항혼 이혼 전문가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기 전에 이제 성상담 전문가에게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구소에 찾아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도 싶고 또 여러분들도 이 사연을 주신 주인공처럼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니어 TV에서 여러분들하고 편안하게 이 사람의 주인공의 마음을 공유도 해보고 나도 이런 적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하나 불빛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떠나고 싶지 않아서 더 아픈 마음. 네, 정말 제목만 들어도 좀 그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헤어져야 할까 이대로 용서하고 참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이 무척 많은 64세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헤어지고 싶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혼부터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이혼 전문가들은 어때요? 이혼을 하라 이렇게 부추기기보다는 그 이혼하기 전에 이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이제 가장 덜 다치고 마음에 덜 다치고 또 가장 유리하게 결정을 돕는 사람이고 이제 저는 이혼 상담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이혼하기 전에 성상담 전문가를 먼저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용기보다는 다시 살아가야 될 용기가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연이 참 재미도 있고 이분이 그 연구소를 찾아올 때는 굉장히 얼굴이 그냥 너무 어둡고 얼굴은 아주 예쁘기는 하나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찹찹한 심정으로 문을 두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또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64세 동갑내기 부부인데 이혼보다 남편의 심정이 더 궁금하여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제가 원하는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또 소품을 모두 갖춰 놓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 신혼 때는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살림을 늘려가는
그러한 재미로 살았는데 이분은 아예 신혼 초부터 다 갖추어진 그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중소기업의 상무직으로 근무하면서 박사 과정도 수료하고 또 이제 저희 결혼 생활은 이제 한 37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처음부터 부잣집 친정이 이제 돈이 많아서 부잣집에서 이제 신혼을 시작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행복했답니다. 이제 큰아들은 3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고 화목한 가정을 꾸미고 있고 둘째 아들도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수입하고 또 이제 건물주예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며 넉넉한 삶을 누리는 시니어 중년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의 하루 일과는 남편이 회사 출근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이제 여유도 많고 뭐 자기가 뭐 따로 일을 할 그런 필요도 없으니까 아침에는 필라테스 또는 골프 연습 또 피부 관리 헤어스타일링에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지내다가 또 이제 점심때 되면 동호회 모임 때로는 부부 동반 모임을 하기도 하고 레스토랑에서 사교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그 당시에 37년 전에도 굉장히 호화롭게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오후에는 이제 오전에도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을 갖고 점심 때는 친구들하고 모이고 있고 또 저녁에는 백화점에 쇼핑도 하고 또 친구들과 문화생활도 즐기고 때로는 조용한 독서나 휴식을 즐기며 저의 하루는 놀고 쉬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지하고 또 관리하는 삶을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먼저 사건이 시작되겠죠. 3년 전부터 남편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본인은 샤넬 파이브 향수 이런 것을 발라서 이제 그게 늘 감각의 그 냄새에 익숙해져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이렇게 받으려고 와이셔츠를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향수의 냄새를 맡았고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그 집에 귀가하여 함께 식사 후에 별 말이 없는데 핸드폰이 벨이 울리기만 하면 슬그머니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그냥 예전에는 부인이 있을 때에 그냥 핸드폰도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이제 예전부터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핸드폰을 싹 지면서 슬그머니 웃으면서 서재로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바람 피는 남편들의 그 특징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같이 있으면 핸드폰을 이렇게 바로 두기도 하고 뭐 편하게 거실에도 던져 두기도 하는데 이제부터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핸드폰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 핸드폰이 울리면은 뭐 저기 화장실에도 가기도 하고 베란다에 가서 전화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이렇게 바람 피는 남자들의 특징이 퇴근 시간에 제때제때 퇴근 안 하고 퇴근 시간이 들쑥날쑥 한다든지 또 갑자기 뭐 야근한다 했거나 뭐 출장을 간다 하거나 그런 그게 뭐 회사에서 있는 일처럼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아내한테 갑자기 뭐 편안하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또 차갑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널뛰듯이 막 이렇게 널뛰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느낀 거죠. 우리는 중매 결혼으로 저는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선택하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키도 크고 신체도 떡 벌어지고 어깨선도 넓고 또 새카만 눈썹이 매력적이어서 그냥 이제 중매 결혼인데 첫눈에 반해서 이제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결혼 생활 동안에 남편의 배려 있고 만족스러운 스킨십이나 또 친밀감, 교감 이러한 것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에 이 사람과 함께라서 결혼 생활 내내 감정이 깊어지고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꼭 뭐 막 이렇게 부부 관계를 열심히 해서 뭐 친밀감이 높은 게 것이 아니라 이 남편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내생남이죠. 굉장히 머리도 좋고 하니까 뭐 경제학 박사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니 오죽 아내한테 잘 했겠어요. 그리고 피곤하더라도 피곤하다라는 그런 내색을 하지도 않고 오로지 아내를 위해서 그 친밀한 교감을 늘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친밀한 교감이라 하면 뭐 꼭 뭐 몸을 만지지 않아도 그 밤마다 뭐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아도 항상 아내를 위해서 피곤하거나 뭐 그래도 이제 그러한 것도 게을리하지도 아니하고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이제 이분이 64세 그 동갑내기 부부니까 3년 전부터 이제 완경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부터는 남편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감소되고 신체적인 그 호르몬 전체가 다 저하되는 때죠. 이제 완경기 때가 되어서 그래서 질 통증도 심하여서 자연스럽게 남편이 옆에 오는 것도 싫어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잠들기 전에는 이제 살짝 기다렸다가 옆에서 이제 잠이 들곤 한답니다. 때로는 일부러 이제 남편이 그 술이 취해서 잠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와인도 함께 마시고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이렇게 와인을 자꾸 따라 주지만 자기는 먹는 척 하면서 살짝 이제 그 잔만 비우는 거죠. 그 남편은 그러한 것도 모르고 이제 와인 드시고 그 취해서 잠이 들어버리면 그때 이제 살금살금 가서 남편 그 침대에 옆에 누워서 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자꾸 이제 완경기가 되고 나서 남편을 밀어내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자기의 그 아픈 두려움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밀어냈더니 그 이후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정말 어떠한 여자이기에 나 말고 이제 좀 향수도 다른 거 뿌리고 뭐 핸드폰도 이제 이렇게 울리면 슬며시 웃으면서 이제 받아서 또 서재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설 탐정을 의뢰해서 남편 몰래 뒷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은 의뢰인의 그 합법적인 궁금증을 사실로 이제 확인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죠. 뭐 사건 조사도 하고 불륜 관계 또 의도의 그 외도하는 그 관련 조사, 뭐 사진, 영상 이러한 것을 이제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사설 탐정에다가 의뢰를 하는데도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상실감, 허무함, 모욕감을 이제 같이 느끼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나랑 37년 동안이나 사랑과 애정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 완경기가 됐다고 해서 잠깐 그 밀어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정말 이분의 그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찾아오신 건데, 이제 나를 두고 어떤 여자랑 만날까 하는 그런 배신감도 있고 분노감도 있지만 호기심 반, 또 이 여자는 나보다 더 어린가, 나보다 더 예쁜가, 나보다 더 매력 있나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제 나의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여자는 어떠하길래 나의 남편의 사랑을 이제 빼앗아 갔나 하는 이제 그런 궁금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무관심하다 그러면 완전히 사랑이 없을 텐데 아직도 이러한 질문이 생겼다는 것은 성적을 넘어서가 아니라 남편을 조금 이해하는 마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틈이 있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죠. 또 그 여자는 사람을 빼앗을 게 아니라 나의 역할을 또 대신하고 있었나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 아내가 사라진 자리에 잠시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경우가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이제 고민도 하고 저는 이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남편에 대한 걸 사슬 탐정도 의뢰를 하고 했다니 서로 이제 그 마음을 터놓고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슬 탐정은 어디까지나 물정을 하기는 했는데 두 사람의 인원으로 부족하다면서 자꾸만 이제 처음에는 300만 원으로 시작됐는데 또 하다 보니 돈이 좀 더 든다. 500, 700 계속 금전만 요구를 하고 확실한 그 물정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또 사슬 탐정을 믿지를 못해서 지인이 소개해 준 개인 택시 기사에게 부탁을 또 드렸답니다.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이제 그러한 개인 택시 기사 그 면허증도 가지고 있지만 또 민간 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신 분이 가끔 이렇게 사슬 탐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택시 기사님에게 이제 여차여차해서 그 전에 이래 사슬 탐정을 의뢰를 했는데 조금 이게 금전만 요구하지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의뢰를 하노라고 이제 모든 이야기를 또 처음부터 육하 원칙에 의해서 다 택시 기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야지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하여서 택시 기사는 승용 차로도 미행할 때도 있지만 또 좁은 골목길에 갈 때는 택시가 그것도 못 들어가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한테 또 의뢰를 해야 되고 또 더 그거 할 때는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한테도 의뢰를 해서 그 이제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먼 거리에서 이제 계속 미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동원도 해보고 오토바이도 동원을 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택시 기사님은 이제 5일째 되는 날 뭔가 일어날 것 같죠.
그래서 5일째 되는 날에 사모님 빨리 택시를 타고 이 장소로 오세요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전화를 받고 또 콜택시를 타고 1시간 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과 내연녀는 모텔에서 나와서 팔짱을 낀 채 엄청 다정한 모습으로 식당을 향하는지 카페를 가는지 같이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자기하고 데이트할 때의 그런 그 뒷모습이 아니라 남편의 젊었을 때의 걸음걸이는 전혀 다른 낯선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의 그 익숙한 뒷모습이 이제는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가니까 조금 낯설게 보였겠죠. 이제 그러한 모습도 보였고, 또 이제 남편이 아니라 또 남편이라는 역할을 그 남편이 이제 벗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발걸음이 더 가벼웠을까요? 그 내 편이었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 타인의 시선으로 움직이는 남자가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택시 기사님은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게 택시에서 내려서 남편의 뒤를 따라가다가 아주 떨리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여보,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렀는데 그 여자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사모님 하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도 여보 하며 너무나도 놀라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내가 뒤에서 보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 내연녀도 사모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 남편이 김 실장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가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배신감, 수치감, 허무함, 모욕감 온갖 그 상상이 다 되겠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저는 뒤를 돌아섰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딱 한마디 여보 뿐이었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리가. 이제 첫 번째 의뢰한 사설 탐정은 현장을 못 잡았으나 이제 못 잡고 계속 금전적인 요구만 한 거죠. 친구의 지인은 택시, 오토바이, 자전거 하여튼 무조건 이런 운송수단은 다 총동원해서 함께 있었던 사진도 찍어 놓고 또 함께 있었던 모텔 그 여자의 신상까지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자, 통화 내용, 사실 기록까지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그 현장을 들켰으니까 아내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오셔야 되는데 남편은 나를 선택하지 않고 김 실장을 선택해서 그날 밤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 우리 이제 이러한 마음이었을 때는 정말 아내한테 들켰으니까 충격이나 모욕감, 남편도 얼마나 황당하고 몰래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바로 들켜버렸으니까 남편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켜서 이제 아마 그 감정도 폭주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겠죠. 정당화가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이제 이해를 위한 해부라고 생각하고 싶기는 하지만 이제 그 남편은 이렇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 들켰다. 그러한 강한 공포심 때문에 그날 집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만약에 이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그 이제 사례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례자분은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완경기 때문에 이제 그 15살이 어린 그 이제 여직원하고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또 만약에 집에 들어오면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또 계속 또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아마 남편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 그 김 실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 또 생각할 여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서 오지 않았느냐. 이제 이분은 들켰으면 바로 여보하고 이제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김 실장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당황스럽죠. 또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남편은 37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랑과 애정이 있었던 나를 뒤로하고 여직원이 있는 옆에서 나를 완전히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선택받지 못하고 숨겨지는 사람이다. 또 남편 생각에 나는 투명 인간인가, 그림자 없는 투명 인간인가, 막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밤새도록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겠죠. 바로 그냥 따라왔으면 또 마음이 덜 스걸플 텐데 그냥 자기를 무시하고 이제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림자가 없는 이제 여자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빛도 주지도 않고 그냥 가셔버린 거예요. 그 여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실장이었는데 우리가 결혼하여서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회사 직원들 다 모셔놓고 크게 파티를 열어줬답니다. 이제 집도 넓고 하고 또 굉장히 이제 신혼 때부터 부유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온 직원이 다 와서 같이 이제 생일 파티도 했을 때 김 실장도 그때 이제 그 신입 사원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 결혼식 할 때도 두 부부가 참석도 했었고 또 이제 1년 있다가 아기 첫 돌 때도 같이 돌잔치에도 이제 함께 참석을 했던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결혼 5년 후에 이혼을 하였고 이제 아들은 시댁 쪽에서 양육하기로 했기 때문에 돌신녀가 되어 긴 머리를 하고 뒷모습은 아가씨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가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김 실장도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김 실장도 이제 조금 남자도 그리워지고 또 여기 사연을 주신 분 남편도 왕경기를 맞아서 자꾸 이제 자기를 밀어내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그 감정을 이해를 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내 남편은 김 실장과 3년 전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왕경이 온 나는 관심도 없고 가까운 여직원과 바람이 나다니 김 실장님과 사귀기
이제 한 그 전쯤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완경 이후 남편과 부부 관계를 거절하고 질 통증으로 괴로워했었고 남편을 계속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꾸 못해 드리니까 평소 때보다 그 음식 요리하는데 또 신경을 쓰고 또 예전보다 이제 자기 관리에 더 신경 쓰고 늘 뭐 마사지도 다니고 피부샵도 다니고 뭐 이제 백화점에 쇼핑도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완경기 때보다 더 많이 자기 관리에 이제 신경을 더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집에 있을 때는 남편에게 최대한 따뜻한 말로 또 대해주고 주말에는 또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가까운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면서 정서적으로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1박 2일 여행을 했을 때 이제 이분은 이제 막 이렇게 옆에 가기가 두렵고도 하니까 윤활제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완경기가 왔다고 했는데 여행 가서 또 이렇게 같이 사랑을 해보니 그렇게 통증도 느끼지 않고 괜찮네 라는 이제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나의 페이스대로 아주 천천히 깊게 또 자기 그 페이스대로에 맞춰서 애무도 해주었고 통증도 없이 나를 여자로 맞아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 관리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윤활제도 이제 반드시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하에 해야 되는데 또 프레나린 질크림이라는 게 있으면 그 캐나다산인데 조금 다른 윤활제보다 고급스러운 거죠. 그것을 이제 외음부, 회음부, 질 부분에 이제 잘 골고루 자기도 이제 남편에 대한 예의 또 자기에 대한 마음 관리, 몸 관리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충분히 준비를 다 해서 남편을 즐겁게 하고 자기도 이제 나도 여자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여행을 가서 이 남편하고 그 프레나린 질크림 그걸 이용해서 뭐 오르가즘에 막 이렇게 오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파트너가 열심히 나랑 이렇게 재미있게 그 이제 그냥 서로 열렬히 원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애무도 받고 또 남편도 굉장히 또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네 하고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갑자기 나에게 우리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경제적인 것을 아내한테 물었대요. 그 전에는 뭐, 이제 그 아내는 건물주이니까 그거로 임대료를 받고 있었고, 뭐 남편이 버는 돈은 그냥 남편이 썼는데 얼마나 돈이 모여져 있을까 하고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두 아들은 둘 다 호주에 있는 멜베른과 시드니에서 유학을 했고 또 큰 아들은 3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강남에 있는 34평 아파트를 이제 장만해 주고 또 우리가 모아둔 돈은 다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물은 거죠. 그래서 왜 돈이 필요해? 라고 물었더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합니다. 자기 몰래 이제 데이트도 해야 되니까 이제 월급 가지고도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결혼 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퍼즐을 하나씩 맞춰 보니
김 실장하고 내연의 관계로 시작된 무렵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또 물어보기도 했죠. 저는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자로 모든 세금을 제한 나머지 보험료를 내고 또 저축은 하지 않고 거의 소비로 생활했기 때문에 경제 개념도 없었고 남편 월급은 얼마인지도 관심도 없고 2년 전 퇴직해서 영문학교 특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퇴직금과 특임 교수 수입으로는 노년 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남편은 김 실장과의 데이트 비용, 데이트 장소, 이제 교회 드라이브 관광지, 호텔 숙박비, 아마도 이제 호텔 숙박비는 이제 출장비로 위장을 했겠지만 명품 이런 선물들도 많은 투자를 했겠지요. 이제 이분의 그냥 예측이에요. 추측이고. 저는 모든 것을 떠나서 내 남편을 김 실장에게 뺏기기는 너무 싫다. 또 진정으로 용서를 빈다면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감정 하나로 나의 인생을 뒤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항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고 나의 폐경으로 인해서 남편이 잠깐 외도했다고 생각이 되며 지금은 15년이란 어린 여자지만 이제 남편이 한 80이 되면 김 실장도 65세 나이 되면 이제 나처럼 완경기를 맞이할 텐데 두 사람의 성욕이 그대로 살아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어서 성상담 연구소를 찾게 되었답니다. 현재는 15살 그 연하의 여자랑 관계가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남편이 성욕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내가 남편을 계속 이제 밀어내고 있으니까 또 다른 여자한테 나의 존재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이 사연자분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아직도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함께 완경기지만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그 김 실장도 나이가 들면 똑같이 완경기에서 있고 또 남편은 한 80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다 이제 호르몬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제 호르몬이 다 저하돼서 지금은 다른 대상에서 이 남편이 이제 성욕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시니어 때 되면 모두가 이제 호르몬 저하, 속도도 늦어지고 한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분하고 솔루션을 리비도에 다시 불을 붙이는 9가지 비결이라 그래서 한번 이제 다시 완경기지만 우리 나의 몸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보고 또 남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여태까지 37년 동안 굉장히 사랑했고 또 잠깐 외도는 했지만 먼저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내가 지금 이러한 몸이니 당신도 나를 좀 이해를 해주고 또 함께 오늘은 정말 잠자리를 하는데 천천히 가고 싶다. 그리고 많이 또 힘든다. 그리고 또 이렇게 꼭 안고만 있어도 참 좋겠다 하는 그것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내가 완경기니까 이제 여자로서의 이제 이거는 다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의욕을 다시 가져서 꼭 뭐 부부 관계가 삽입만 하는 것으로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신혼 때 그러한 느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내가 노화로 인해서 호르몬은 감소되었지만 그래도 이 몸을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고 자기의 그 리비도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불을 붙여야 되겠죠. 그 리비도라 하면 그 프라이드 그 심리학자가 우리 그 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 꼭 이거 뭐 육체적인 이런 것보다도 다르한 것으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저녁에도 그 남편이 뭐 밀어낼 것이 아니라 좀 안아주고 또 손도 잡고 하면서 이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겠죠. 아우 나 이제는 싫어. 그리고 당신 가까이 오는 거 이제 나 이제 끝나서 안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테크닉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서로가 예전에 하는 그런 성체위보다 이제 테크닉도 이렇게 바꾸어서 그전에는 뭐 하면 이제 또 통증도 일으키고 하지만 뭐 이제 침대 모서리에서도 또 해보기도 하고 또 체위도 다양한 체위를 시도해 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면은 체위도 꼭 정상위 체위 말고 우리 이제 평균적으로 체위는 한 뭐 5가지에서 뭐 7가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체위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강화도에 한번 모텔에 갔는데 그 로봇 체어도 있고 또 로봇 체어도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코팅으로 된 이렇게 여러 가지 체위 그림이 다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한 40, 50가지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좀 의논을 해보고 내가 더 아프지 않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분위기도 로맨틱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뭐 이제 촛불도 켜놓고 뭐 침대보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바꾸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바디 이미지라 하는 것은 우리 이거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내가 거울을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나 괜찮아. 여태까지 잘 살아왔어. 오늘도 나는 멋진 삶을 살아갈 거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내 몸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각이 깨어 있도록 해서 오감각이 눈, 코, 입 이거 오감각을 다 깨어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해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뭐 다른 이제 잠깐 남편이 잠깐 외도를 했겠지만 이러한 9가지를 가지고 다시 리비도에 불을 붙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 시니어들은 60, 65 빨리 완경이 오는 사람은 45세에도 오고 요즘은 더 빨리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완경 이후에 달라지는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유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이제 아프면 어떡하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연히 완경 이후에 몸이 이제 달라지겠죠. 이제 변화도 오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오늘은 우리 그냥 손만 잡고 자자, 뭐 꼭 껴안고 자자 이렇게 해서 남편이 오는 것을 막 밀어내지는 말고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관계가 아니어도
꼭 부부 관계가 이제 말로서 또 대화로서 또 서로 여행을 가면서 또 뭐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완경 이후에 꼭 부부 관계가 아닐지라도 서로 잘 이야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지금 완경기지만 존엄과 그 나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또 도움이 되는, 서로 남편과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우리 액티브 시니어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뭐 남편이 바람 피워서 뭐 사슬 탐정까지 그걸 의뢰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헤어져서는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이것을 남편과 해결을 해서 예전처럼 그 사랑했던 그 신혼부부처럼 함께 다시 나의 몸을 살펴보고 또 남편을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시니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